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살인범 강모 씨. 이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유족분들께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나오세요 앞에. 제 캐릭터를 살했으니까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 하니까 그렇지. 잠깐만 사람의 진실을 알아야지.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랬고.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금전적 문제 때문입니까? 전자발찌는 왜 누르신 겁니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이 범죄의 내용도 그 어떤 범죄 영화보다 더 잔혹한데 지금 저 발길질 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김유진 아나운서. 네, 강 씨는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에 오가면서 그야말로 취재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욕설을 내뱉고 이 마이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튕겨나간 마이크가 취재진의 이마에 맞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 씨는 보도를 똑바로 해라, 기자들이 엉터리로 보도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는 호송 차량에 걸터 앉아서 고함을 치는 강 씨를 형사들이 급히 차에 밀어 넣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모습에서 우리는 저 강 씨라는 사람의 일말의 양심은커녕 반성, 죄책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경악해 하는 저 강 씨의 태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그러니까 하자마자 사람을 둘이나 죽인 이유가 오니까 자리가 많아집니까? 사례가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그분이 반성하는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들은 죄송하지. 반성 진짜 안 하시는 겁니까? 사회 더 이상 분노조차 치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재근 평론가님, 자포자기 심정 막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기대거나 반성할 필요도 없다. 그냥 막 나가자 이겁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흉악범죄자들, 반사회적 경향의 범죄자들 여러 명이 TV에 나왔었지만 저런 모습으로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지금 보기 드문 모습이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뭐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옛날에 지존파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러한 심각하게 반사회적 성향의 범죄자가 지금 나타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뭐 언론 탓하고 이런 게 사회가 뭐 X 같은데 이런 말 하는 게 마치 자기가 이 사회가 잘못돼서 뭔가 거기에 대한 무슨 징벌을 해야 한 것처럼 영웅 심리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서 그동안 네. 잠시나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 강 씨가 계속해서 분노에 차서 내뱉었던 말 중에 그냥 흘려듣기에는 정말로 이 민감한 내용이 뭐냐면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게 실제로 그랬을 우려가 있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제 발로 경찰에 자수하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도 또 다른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 씨의 범죄는 살인의 5가지 유형 중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살인 행위입니다. 가중 요소가 대폭 적용될 만한 사안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반복해서 살해하는 살해 유형은
대단히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법원으로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살인 자체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살해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이미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형 선고가 우려되고 이는 곧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찰은 이번 주 내에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전망입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화장품 판매까지 해왔습니다. 2006년 형이 확정되다 보니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상 이번에는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 이 법무부나 수사기관의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진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미 지난해 이 법원이 가출소를 할 때, 5월에 가출소할 때 법원이 이미 강 씨가 성범죄를 2회 이상 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더 눈여겨 들여보고 감시 활동을 다른 출소자보다 더 배, 2배, 3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그냥 의례적으로 했단 말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처는 정말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저런 사람이 지금 신상 공개할지도 말지도 지금 결정 남아 있습니다만 저런 사람이 내 이웃에 저런 범죄자가 있다. 전과 14범이에요. 그런데 화장품 판매를 버젓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 리가 없잖아요. 전혀 알 리가 없는데 같이 수영 생활했던 동료들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수영 생활했던 동료에 따르면 정말 감방에서 방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되게 기강을 잡는데 전혀 말을 듣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동료들의 말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있고 자기가 주도한 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한 행동을 보였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그 사람을 따돌이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몸은 되게 뭐 완력이 좋다거나 억센 건 아니지만 너무 성격이 모가 나고 특이해서 다들 그냥 아유 더러워서 피한다 뭐 이런 속된 표현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끌려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는 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차기가요? 저 지금 영장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올 때도 이미 발차기를 한 번 했고요. 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서 또 발차기를 했어요. 2번이나 발차기를 한다. 어디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무례하고 건방지게 저런 발길질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강씨란 사람인데 그런데요. 그렇다면 교도소에 있는 범죄 영화 보시면 교도소 내에는 그나마 규율을 잡으려고 방장이 있는데 그 방장도 무시했다. 그렇다면 교도소 내에서도 박성배 변호사님 저 강씨란 사람은 기피 대상의 인물이었을까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용생활 동료에 따르면 강 씨는 문제만 생기면 교도소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합니다. 소송을 자주 제기하다 보니 교도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당히 골치 아파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손해배상을 받아내 그 돈으로 교도소에서 생활도 했다고 하는데 강 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법률 지식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수용생활 동료에 따르면 강 씨가 본인 입으로 나는 독방에서 그런 법률 공부만 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까 교도소 측에서도 잘 건드리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런데 강 씨의 행적이 일부 드러나면서 또 다른 경악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의 발생 시각은 밤 10시쯤인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행 후 약 1시간 뒤 강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너무 큰 사고가 났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 한 명이 다쳤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주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차를 빌려서 다닐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찌는 아직 끊지 않았다. 왜냐 끊고 나면 완전히 도망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전화 내용,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글쎄요 다급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죄 이후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 이후에 자신의 도주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조민영 교수님. 예,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연쇄 살인범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무부가 지금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그 착용자는 보호 관찰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훼손을 하거나 절단을 하고 도주한 사람들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이제 이런 이원화적인 시스템이 있고 어허. 또 지금은 이제 전자팔찌를 착용한 사람들의 위치 정보만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격투사항이라든가 피해자의 비명이라든가 이런 범죄와 관련된 외부 정보를 감지하는 외부 정보 감응형 전자팔찌를 좀 개발을 해서 네. 경보음이 울렸을 때에 관할하는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바로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네. 오늘과 같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은 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했던 내용 앞서 그 얘기 있었잖아요. 뭐 돈이 필요하다 그 내용 말고도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이 더 알려진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 또 차 빌려 갖고 가든지 아직 전자발찌를 끊진 않았는데 네. 이 장비를 구입해 두고 있다,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도망갈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대화 내용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차를 이용해 직접 경찰서로 몰고 와 자수를 하긴 했지만 자수하기 전까지도 본인이 어떻게든 도주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자수를 한 이유도 자수를 통해서 일부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감형 사유로 작용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 강 씨라는 사람은 무고한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 접촉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두 사람은 두 번째 살인이 벌어지기 8일 전 동네 편의점에서 만나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이 됐는데요. 이때 이 당시에 편의점 직원에 따르면 이 여성이 굉장히 초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직원에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와 관련한 112 신고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이미 어떤 큰 위협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상황을 봐도요. 저게 사건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나기 8일 전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저 때부터 뭔가 저 여성과의 다툼이 있었고 감정이 이 강 씨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 여성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고 그때 뭔가 이 조치가 취해졌다라며 하는 또 아쉬움도 진하게 남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전과 14범이에요. 10대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는데 그 범죄가요. 무슨 잡범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에요. 강도, 절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요. 12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특이한 점이 이분 아니죠? 네.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교정 홍보물에 참회 글을 기고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참회 글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다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한다. 죄책감을 눈꽃만큼이라도 씻어내고자 8년 전부터 검찰청 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회부금,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내오고 있다. 네. 내가 피해자였다면 잔혹한 행위의 순간 잊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했을 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 더 죄스럽고 용서 구할 길이 없다라고 썼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용서하거나 그 마음이 어떨지 공감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거 쓴 것조차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소름이 좀 돋습니다. 15년을 선고받고 12년째 복역 중일 때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회 글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런 범죄를 출소 3개월 만에 저질러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성이라는 것, 그 반성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반성한다는 말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초반에 영상에서 나왔을 때도 보면 사회를 막 비난하면서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피해자들한테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죄송한 지금 사람의 행태가 아니잖아요. 발로 차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그 지인이랑 통화할 때도 보면 이 발찌를 훼손하면 나는 뭐 쫓겨다니게 된다 이런 거를 다 계산하고 일단 지금 훼손할 때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출소한 다음에도 3개월 동안 지원금을 700만 원 정도를 챙겼다는 거예요. 허허. 근데 지원금이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구청이라든가 그 주민센터 같은 데를 수시로 방문해서 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정보 공개 청구한다라는 식으로 반협박식으로 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다 챙겼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정말 비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려서 이 강 씨라는 사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연쇄살인이라는 범죄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강 씨의 신상이 공개될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